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남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바뀌고 겹치고 망설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봐도 비슷한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같이 들어있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며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계좌를 보면 정리가 안 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겹침 그 자체일까요? 오늘은 왜 좋은 포트폴리오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는지, 그리고 시행착오가 왜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내 계좌가 너무 지저분한 것 아닐까? 비슷한 ETF를 괜히 여러 개 담은 것 아닐까? 처음부터 딱 맞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불안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딱 3개 ETF만 들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아주 선명한 원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계좌는 괜히 덜 정돈돼 보입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샀던 종목과 지금 더 자주 사는 종목이 다르기도 하고 처음 생각했던 구조와 지금의 구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한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는 머리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 나는 시장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자산이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배당이 중요한 사람인지 성장성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도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성형 구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아 보이는 것부터 담게 됩니다. 남들이 많이 말하는 ETF를 보고 끌리기도 하고 최근 잘 오른 자산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배당이 나오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성장주는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출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걸 실패라고 받아들입니다. 비슷한 ETF가 계좌에 같이 있으면 내가 기준 없이 샀다고 느끼고 나중에 더 나은 선택지가 보이면 예전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이런 흔적이 꼭 무능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자라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면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사보며 어떤 자산이 내게 맞는지 보였고 실제로 하락과 상승을 겪으며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ETF는 더 크게 가져가게 됐고 어떤 ETF는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어떤 자산은 역할이 겹친다는 사실도 나중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지나야 내 기준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겹치지 않는 계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 자산을 남기고 왜 이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지가 분명해지는 계좌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처음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더 선명해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계좌 안의 겹침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2개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접근 방식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내 상장이라 매수하기 편했고 어떤 것은 미국 상장이라 익숙한 상징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상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더 자주 사게 되는 쪽이 정리되며 자연스럽게 비중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 투자에서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너무 빨리 자기 계좌를 평가합니다. 겹치면 안 된다. 하나만 남겨야 한다. 지금 당장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갈아타야 한다. 물론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같은데도 이유 없이 자산이 여러 개 흩어져 있다면 점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겹침이 단순한 혼란인지 아니면 내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흔적인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의 흔적과 기준 없는 방치는 다릅니다. 과정의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이 생깁니다. 왜 이 자산을 샀는지, 왜 이 자산은 더 이상 크게 늘리지 않는지, 왜 어떤 축은 남기고 어떤 축은 줄이고 싶은지가 점점 말로 정리됩니다. 반면 기준 없는 방치는 시간이 지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샀고 그냥 두었고 그냥 눈에 잘 안 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도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계좌에 겹치는 자산이 있는가만 보면 불안이 커집니다. 대신 이 자산이 지금 내 계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해야 정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정리에서 깔끔함보다 역할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역할이 분명하면 아직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왜 들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면 의외로 약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에서 꽤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기 좋은 계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품수가 적고 중복이 없고 말로 설명하기 쉬운 계좌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런 구조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기에 예쁜가가 아니라 실제로 오래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구조는 생각보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도 한 번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수익률이 중요해 보였다가
하락장을 지나며 변동성 내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성이 전부 같다가 시간이 지나며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상장 ETF가 더 좋아 보였는데 계속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장 상품의 편의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변화를 무조건 실패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완성품이라기보다 누적된 판단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에 멋지게 설계된 구조라기보다 여러 번 흔들리고 조정하고 생각을 바꾸며 남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무질서로 끝나느냐, 기준으로 정리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ETF나 과거의 시행착오는 그냥 둬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포트폴리오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기준 없이 계속 늘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보면서 지금의 기준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계좌의 중심축은 무엇인가? 이 자산은 코어인가 보조인가? 앞으로 새 돈이 들어갈 때 어디에 더 모일 것인가? 지금 남겨둘 이유가 있는 자산인가? 아니면 과거의 습관만 남아있는 자산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단번에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점점 선명해집니다. 저는 이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최적의 판단만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 시기별 분위기도 있고 그때그때 배우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흔적이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은 생각보다 내 성향과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은 예상보다 훨씬 마음을 편하게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겹침은 불필요했고 어떤 겹침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포트폴리오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남의 정답을 따라가는 계좌가 아니라 내 기준이 쌓인 계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점부터 진짜 장기 투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계좌를 보며 너무 빨리 실망합니다. 겹치는 자산이 보이면 잘못된 것 같고 예전에 샀던 종목이 마음에 안 들면 실패한 투자 같고 처음부터 완성된 구조가 아니면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했는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지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 왜 이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포트폴리오라면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도 겹치는 ETF가 있거나 예전에 샀던 종목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은 그걸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이 단지 실수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자산의 역할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앞으로 새 돈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내 계좌의 중심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포트폴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자라나는 만큼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간 배당 흐름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계좌를 바라보는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수익률보다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